공급 계약서는 기업 간의 다자간 거래 때문에 매우 복잡한데 어도비의 작업 과정을 통해서 간소화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고요. 다양한 업계 보안 규정을 준수하면서 서면 즉시 안전한 문서로 문서 위변조 방지를 하는 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메가 트렌드 비대면 서명에 대한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가 일상이 된 요즘 기업과 기업 간에 계약을 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물품 공급 계약서는 다자 간의 거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내부 검토도 이루어져야 하시고 리갈팀하고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외부의 리뷰를 서로 거치시면서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굉장히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24개의 토탈 스텝과 12개의 매뉴얼 스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매뉴얼 스텝의 경우는 출력하시거나 스캔하시거나 이메일 발송하시거나 서명하거나 우편 보내시거나 이러한 스텝을 말하는 건데요. 자, 어도비 사인의 작업 과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간소화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연계 가능한 비즈니스 솔루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스포스.com, 구글, 워크데이 다양한 기존 플랫폼에 어도비 API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소화하시는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도비 사인의 종류에는 비즈니스 버전과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존재를 합니다. 이 그러니까 작업 과정이라는 기능은 엔터프라이즈 기능에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4일 동안 체험판을 받으셔도 아마 설정을 해보진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14일 동안 체험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드렸는데 그때 이 기능을 써보고 싶다면 작업 과정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보고 싶다면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산업별 국제 표준 준수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어도비 사인으로 전자서명한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안전하게 보관은 되고 있는지 다양한 의문을 갖고 계실 텐데 이때 어도비 사인의 다양한 업계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는 부분을 설명을 들으시고 나면은 문서 보호나 문서 위변조 방지가 되는 점 등에 신뢰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모 이후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어도비 사인 전체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도비 사인으로 어떻게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셨었는데 이번에 배우실 거는 우리가 기존에 이메일을 등록해 놓고 사용할 수 있었던 서명 방식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결제 라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결제 라인을 마치 문서를 템플릿화 하듯이 결제 라인을 템플릿처럼 만들어 놓고 쓰실 수 있는 게 작업 과정이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제 라인을 템플릿처럼 만들어 놓고 쓰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쉽고 이렇게 전송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업 과정은 결제 라우팅을 미리 템플릿화 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과정을 생성을 할 거고 이 템플릿을 조직의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부서만 사용할 것인지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작업 과정의 이름과 활성화 그룹 계약 정보를 실제 수신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화면, 다양한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작업 과정이라는 기능을 사용해 보시려면은 어도비 사인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체험 신청을 하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 화면에서 보시면 위쪽 상단에 보면은 계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계정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체험으로 받으시는 14일 버전의 비즈니스 버전에서는 없는 엔터프라이즈에서 설정하는 값들이 있는데 자, 하단에 보면은
작업 과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정의 작업 과정이라는 부분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문서를 템플릿화 한다는 의미는 어떤 거였죠? 다음에도 재사용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늘 신규 이메일 사용자가 있는 게 아니고 결제 라인이 우리 회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결제 과정도 결제 라인도 템플릿처럼 만들어 놓고 쓰실 수 있으니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만드시는 방법은 자, 이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더하기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 더하기 표시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작업 과정을 세팅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작업 과정을 생성을 하신 다음에 이 템플릿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스텝을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정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작업과정 디자이너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고, 이 새 작업과정이라는 처음에 작업과정을 새로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름을 넣어 주실 수 있는데, 여기에 물품 공급 계약서. 예를 들어 이 물품 공급 계약서를 서명을 받을 때는 늘 라인이 어디 과장님, 차장님, 뭐 인사과의 누구님, 뭐 리갈팀의 누구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업 과정 이름을 넣어 주시고 발신자의 뭐 지침 입력 같은 메시지를 넣어 주실 수 있고요. 이 활성화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모든 그룹에 다 적용하실 수도 있고, 그룹을 나눠서 부서별로 뭐 인사팀, 구매팀, 뭐 영업팀 다양하게 그룹핑을 하신 다음에 그 그룹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계정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룹핑을 먼저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미리 해놓은 그룹이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에 관련된 그룹을 이 물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 위쪽 상단에서 저장을 하시고 활성화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활성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있다는 거죠. 물품 공급 계약서 코로나19로 제가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고 활성화 눌러주시게 되면은 작업 과정을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로 바꾸시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 눌러서 확인 눌러서 이 작업 과정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단에 물품 공급 계약서 코로나라고 해서 생성이 됐고, 그룹은 코로나19에 관련된 결제 라인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고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더 세팅을 한번 해볼 텐데요. 물품 공급 계약서 코로나19에 더블 클릭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작업 과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품 공급 계약서 코로나19라는 이 작업 과정을 디자인하는 이름을 정해 주셨고 활성화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두 번째는 계약 정보를 입력해 주시는 건데요. 계약 정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수신하시는 분들, 서명을 해서 보게 되시는 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대로 적을게요. 물품 공급 계약서 코로나19 라고 적으시고요. 계약 이름을 서명자 분들에게 검사 대상자 분들은 서명에 동의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문구를 보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다운로드 하실 PDF 문서 열기 암호 설정,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설명해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정보 보호나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면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마감 완료 시한도 체크를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실 수 있었죠. 우리가 전송에서 보셨던 옵션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첨부 파일의 참조 문서 참조해서 받으시는 분들을 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물품 공급 계약서에 처음에 작업 과정에 저희가 그룹핑을 해뒀는데 코로나19라는 그룹, 그분들 외에 참조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유관부서의 어떤 담당자분들, 그런 분들의 이메일을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넣으셨다면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서 업데이트를 하신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결제 라인을 템플릿 하시는 라우팅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결제 라우팅을 하는 방법은 뭐 실제 결제자가 있는 라인을 정해 주시는 건데요. 서명자에 이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면 더하기 표시를 누르실 수 있고요. 서명자를 추가하실 수 있고 서명자의 이메일 주소나 그룹을 표시해서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명자를 승인을 하실 때 뭐 계속 병렬 분기로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동시에 A와 B가 동시에 다 서명을 해야지만 그 다음 결제 라인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순서를 정해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라우팅을 세팅하시고 진행하시다 보면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담당자가 항상 이 프로세스에 서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구매팀의 A 대리가 이 서명 라인의 서명 참여자였는데 사실은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B 대리가 서명 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만약에 서명자의 달라지는 이 서명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팀은 똑같지만 팀원마다 프로젝트가 달라서 늘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메일을 비워두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메일 비워둔 상태는 늘 유동적으로 직접 입력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닫기하고 한번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과정 디자이너는 작업과정 이름을 정하고 계약 정보 이름을 정하고 그룹핑을 한 다음에 라우팅, 수신자 라우팅을 해주시는 거고요. 전자 이메일 주소랑 문서, 그 다음에 입력 필드를 입력하시는 걸로 저장을 해두시면 됩니다. 네, 이 작업 과정을 그러니까 사용을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기존에 해놨던 거래 계약서에 대한 라우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제자의 라우팅을 정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물품 공급 계약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모든 그룹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 그룹에 어떤 식으로 구매팀, 매니저, 리갈팀,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우팅을 해 두실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그룹핑이라는 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그룹이라고 적혀 있는데 가시면은 디폴트 그룹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 그룹에 여러분들이 사용자를 추가해서 설정을 해 두시면은 그 설정 그룹에 있는 사용자들만 이 작업 그룹에 참여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라우팅을 다 하셨다고 하면 작업 과정 디자이너를 통해서 작업 과정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면 사용하시는 방법은 자, 메인으로 가겠습니다. 맨 앞에 가 보시면 자, 여기에 라이브러리에서 시작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템플릿화 한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중에 작업 과정이라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 물품 공급 계약서라고 해서 미리 설정해 둔 계정 작업 과정 부분,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시작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정해준 대로 서플라이 매니저, 구매팀 매니저 등 리갈팀 여러분들이 정해두신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가 첨부가 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이 비어있는 공간은 만약에 결제자가 변경이 됐을 때 혹은 이 프로젝트에 마다 서명 참여자가 변경이 됐을 때는 이렇게 비워두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문서 이름은 물품 공급 계약서이고 이때 파일을 추가해서 이 결제 라우팅에 맞춰서 서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도비 사인은 서명을 위해서 문서 보내기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서명, 요청, 라이브러리에서 시작 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1대 다수 순서대로 혹은 순서가 없는 상태로
서명을 요청을 하실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방금 배우신 작업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수신자 라우팅을 해놓은 결제 라인 템플릿화를 해서 라이브러리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도비 사인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메가 사인으로 굉장히 많은 서명자를 한 번에 하나의 문서에 받아야 할 경우에 메가 사인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자주 사용하는 문서들은 이렇게 재사용 가능한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능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자 서명이 담겨 있는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서 분쟁에 있어서 증빙 자료로 사용이 돼야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약 관리 추적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 부분을 눌러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서명을 위해서 문서를 보내고 서명을 받고 해서 완료됐던 문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완료됨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가면 서명이 완료된 문서들을 쭉 보실 수가 있고, 이것 중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연봉계약서 검토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서명이 완료된 부분을 보시면 언제든지 이 보관이 되어 있는 PDF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사본으로서 아카이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서를 열어서 보면 서명이 완료된 상태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다양한 업계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는 이 감사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위변조하는 걸 방지하실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감사 보고서 다운로드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 보고서를 다운로드 하시면 이 연봉 계약서에 이 트랜잭션 아이디가 있었죠. 이 트랜잭션 아이디를 통해서 이 문서가 위변조 되지 않았다라는 증빙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 기록이라는 활동 기록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문서에 서명을 했다라는 걸 증빙하는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감사 보고서에 담겨 있는 뒤쪽의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업별 국제 표준 준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명을 한 이 전자문서가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를 갖춘 시스템의 전자서명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서명자 인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도비 제품은 이메일 기반으로 되어 있고 이메일을 1차적으로 본인을 인증하는 거죠. 그래서 합법성의 확보의 첫 번째 요건에 만족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의사와 동의하는 부분에 서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감사보고서와 같이 최종 증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도비 사인만의 보안성과 안정성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다양한 산업 분야별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나 문서 관리나 보안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고 있고, 각 산업 분야별로 전자서명이 포함된 문서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준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SO에서 전자문서 규정을 준수하느냐, 예, 인증받았고요. 그리고 보관 저장소에 관련된 SOC 정책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해서 인증을 받았고, 그다음에 유럽의 뭐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GDPR에도 준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인증을 받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제약이나 생명공학, 바이오 이런 쪽에 이제 임상실험 쪽에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죠. 이거에 뭐 셰이프 바이오 파마 같은 것도 인증을 받았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예를 들면 필요하신 여러분 분야의 문서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게 다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준수하고 있는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문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도비 사인을 가지고 전자 서명 간소화 프로세스부터 이렇게
산업별 국제표준 준수하는 모습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도비 사인은 비즈니스를 보다 빠르게 추진시켜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정 준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다양한 플랫폼과 API 연동도 가능하시고요. 앞으로도 언택트 시대에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님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